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성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오늘 사기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땅 문제라든가 돈 문제, 명예훼손, 고소고발 모두 좋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도 좋고요.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지원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성중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기죄 성립에 관해서는 좀 얘기를 좀 나눠본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기망행위와 또 피기망의 착오 요거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일단 좀. 지난번에 그 사기죄가 많이 이제 발생되는 네. 그 부동산 관련된 사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예. 현장에 가보지 않고 물건을 계약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사게 되면 반드시 이제 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주도에 있는 땅을 평당 10만 원에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보지도 않으시고 막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기획부동산에서 이래서 피해 본 분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잘라 팔기에 네. 이제 피해를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관련된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또 현장에 가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용한 데서 살고 싶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보니까 일요일 날 이제 부동산을 보러 갔더니 조용해요. 근데 이제 평일 날 갔더니 뭐 예를 들어서 탱크가 뭐 훈련을 한다거나 비행기가 훈련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시끄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사실 때는 그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고 요일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매도인의 말만 듣지 말고 뭐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떼어보시는 건 기본이고요. 네. 당연히 현장에 또 가셔서 주위의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을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사기를 당하는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추가로 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사기를 당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변호사 선을 찾아가야 예, 되겠죠. 맞습니다. 뭐 그건 이제 변호사 찾아가서 전문가들한테 네. 뭔가를 의뢰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일단은 부동산 같은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취소 소송. 예, 그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납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취소 돈을 소송. 다 이제 줬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하천이 지나간다거나 네. 뭐 10억 주고 땅을 한 1000평 샀는데 중간에 500평이 뭐 하천이거나 뭐 급경사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산이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예. 3년 안에 3년 안에. 예, 3년 안에 그 사기나 착오, 그러니까 기망이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소송을. 그래서 물론 뭐 3년 다 기다려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은 내가 사기를 당해서 부동산이든 무슨 물건이든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뭐 3개월 내든 1년 내든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에게 난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보내셔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 이제 사기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는 사실은 형사 고소를 해서 네.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 이제 사기죄가 확정됐다 안 됐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네.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기를 당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뭐 내가 볼 때는 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법리를 주장을 해서 그 이제 되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해서 다시 내 돈을 돌려받고 그 부동산을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주는. 네. 그러니까 그 절차는 뭐 사기죄가 확정이 돼야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네. 소송 판결이 어떻게 나기 전까지는 사기죄도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기가 사기죄는 쉽진 않네요. 예, 이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사기죄냐 뭐 아니냐 이거는 민사 판결 아니 그러니까 형사 기소가 돼서 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이 이 사람은 사기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검찰에 이제 사기죄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송치를 하고요. 네. 검사가 이 사람 사기죄네 이러고서 기소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재판을 받았을 때 유죄 판결이 나와야지 사기죄가 확정이 되는 거지 네. 그전에는 사기죄가 확정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대지 땅으로 알고 샀는데 뭐 네. 하천이 반이다.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네. 매도인은 자기 땅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이제 매수인을 속여서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럼 사기죄가 일단 당연히 이제 사기죄가 되니까 그런 될 수 있을 경우에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사기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분이 와서 현장에도 다 보고 갔고요 뭐 괜찮다 그랬고요 하천은 메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막 이제 이런 항변을 하세요. 그러면 고의로 그럼 하천인 걸 속이고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사기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 현장에 와서 다 보고 그 문제 없다 그랬고 이제 이런 항변을 하면 이게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고소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무혐의도 많이 나는 게 사기죄예요. 그래서 사기죄냐 아니냐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본인들께서 나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실 때는 법률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셔서 그 상황을 정확히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얘기는 안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다 쏙 빼고 저 사람이 뭐 이거 좋은 땅이라고 해서 샀는데 하천이에요. 이러면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나쁘네요. 이거 사기네요. 그거 사기네요. 이렇게 예. 말씀드려요. 드릴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고소를 하고 나면 저쪽 변호사가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 다 오셔갖고 다 보시고 또 여기 각서에다가 하천인 거 다 알지만 나중에 뭐 땅을 좀 메워갖고 잘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 말씀하시냐 이제 이런. 근데 이제 그런 있죠. 경우 본인이 현장을 갔다 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지 않고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그런 경우는 예. 어떻게 돼요? 그런 그거 이제 경우에는 사기가 되는 그거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본인 의무 불충분? 일단은 사기가 되고요. 네. 예, 제주도의 땅을 뭐 가보지도 않고 사셨다. 음. 근데 뭐 1억을 날렸다. 일단 사기가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기획부동산들이 사기를 치고 나서 청산을 하고 빨리 다 도망을 가거든요. 또. 그래서 찾아내거나 잡아내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장에 꼭 가보셔라. 어디든.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강원도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 막 아파트가 막 오르니까 서울에서 부동산 사무실에도 전화해서 그렇죠. 전화 한 오지도 통화로. 않고 와보지도 네, 않고 네. 거기다가 계약금 지원할 테니까 매매 계약 체결해 주세요. 그리고 잔금은 언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와보셔야죠. 이러면 안 갑니다. 그냥 안 갈 테니까 그냥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매수인의 잘못도 물론 이제 매수인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매수인의 잘못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런 일로 고민이신 분들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이렇게 뭐 부동산 관련해서 내가 사기를 좀 당할 것 같다 이러면 취소 소송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네네. 이게 민사 소송을 해야 됩니까? 형사 소송을 해야 됩니까? 일단 취소 소송은 네. 민사 소송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 계약을 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네. 그렇게 이제 내 매매 계약이 잘못된 상대방의 속임수에 빠져서 내가 잘못한 겁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주장을 때. 하면서 네. 이렇게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은 민사 소송이고요. 네. 형사 고소하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게 형사 소송 절차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나 사기 당해갖고 집 잘못 산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덜컥 하시죠. 이제 민사 소송은 잘 안 하세요. 보면은. 근데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사기친 거야 아니야.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와보고 본인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경찰은 애매하면 무혐의를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지금은 무혐의 처분을 하면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가 생겼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하는 거죠. 불송치라는 건 무혐의라는 거예요. 사기죄가 아닙니다라고 불송치 결정을 해버리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왜 사기죄가 아니야? 이러고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검사가 다시 이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해서 여전히 사기죄가 안 된다고 보이면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고요. 그럼 그렇게 끝나는 끝나는 거고. 거죠. 네. 그리고 사기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기소를 하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판사들이 볼 때 이게 피고소인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사기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무죄를 받는 거고요. 그럼 민사 소송하고 그런데 이제 양쪽에 민사 소송은 이제 사기죄는 기망행위랑 어떤 이득을 취했느냐 요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네. 요 민사 소송은 기망행위와 착오가 이제 주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속여갖고 이제 사기죄가 안 되더라도 네. 민사 소송에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하천인 줄 모르고 샀는데 뭐 매도인 얘기해 주셨어? 이러고 나는 그냥 얼버무리 주면서 얘기했는데 뭐 이러고 매수인은 그냥 좋은 땅이라고 해서 샀는데 뭐 이랬다고 그럼 다른 치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민사에서 이제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네. 결국 원상 회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1억 주고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거 좀 착오가 있었던 거 하니까 1억을 돌려주고 땅을 돌려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판결이.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부동산 관련 소송이거나 이런 이제 한정되어 있죠. 네. 왜냐하면 돈을 돌려주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돌려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본인이 계약자 그대로라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그런 경우 바지 사장을 따로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매도인이 네.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그렇게 한다거나 그렇죠. 실질적인 행위자는 따로 있다. 그러면 네. 사기죄를 저희들이 이제 의율할 때는 네. 실제 행위자를 처벌합니다. 바지 사장이 뭐 앞에 나서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기망을 하거나 사기를 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 행위자를 저희 이제 보통 처벌을 하고요. 네. 네, 물론 이제 민사 소송에서는 부동산 명의자가 상대방이 될 거고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취소 소송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변호사나 뭐 법무사나 법률 전문가들 찾아가셔갖고 이 상세하게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고소하는 절차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나 이러이러해서 뭐 고소를 당했어요.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문제는 이제 경찰들이 상대방 입장이나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사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사기가 이렇게 무혐의가 많이 나냐 하면 네. 사기죄가 되려면 일단은 속여야 되고 또 속아야 되고 증거가 또. 예, 또 돈을 손해를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아. 근데 속였냐? 또 속았냐?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주고 나 3개월만 빌려줘. 3개월 뒤에 갚을게. 제일 쉬운 케이스죠. 네. 근데 3개월 뒤에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야,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은 아니야, 나 사실은 이거 빌려갖고 이래저래 해갖고 사업을 잘해서 너한테 1억 주고 이자까지 주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사기냐 네. 이런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실제라면 실제로 뭐 1억을 빌려서 투자도 하고 막 뭐 했어요. 뭐 장사도 하고 뭐 물건도 사다 놓고 이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잘 안 돼서.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래서 나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이걸 다 사기죄로 처벌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죄 평가할 때 돈을 빌린 시점, 그다음에 그 과정, 그다음에 현재 시점, 돈을 못 갚은 거는 맞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돈을 빌려서 못 갚았다 그래서 다 사기죄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 무조건 다 사기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기죄는 그 해당 케이스마다 각각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죄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속내 사정을 하나하나 예. 다 다 따져봐야 됩니다. 예. 판결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뭐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돼 있습니다. 앞서 그럼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이 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되면 민사는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내가 이제 땅을 샀어요. 임야를 샀어요. 근데 경사도가 아주 급해요. 그 보통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15도인지 얼마인지가 넘어가면 건축을 못 합니다. 네. 왜냐면 급경사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나는 뭐 경사도가 한 5도 정도 되는 임야인 줄 알고 샀더니 실제 이제 건축 허가 신청을 했더니 막 15도, 20도 이렇게 돼서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땅을 판 사람은 내가 어떻게 뭐 경사도까지 알고 팔아? 뭐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럴 때는 경사도까지 신경을 안 쓰고 나는 그냥 파는 건데 그 사기죄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난 여기 집을 지려고 했더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나 착오를 할 때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나는 여기다 집을 지려고 했는데 경사도가 나 없는 줄 알고 샀는데 경사도가 급해. 네. 그래서 경사도가 그럼 여기 이 사건에서 중요 부분이죠. 경사도만 따지면. 용도도 중요한가요? 네, 그렇죠. 이 땅에 뭘 하려고 했는데. 뭘 하려고 했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매도 매수를 할 때 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매도인은 나 이 산 팔아요. 매수인 나 산 사요. 얼마예요? 1억 원. 이렇게 하고 파는 경우에는 용도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산을 사요? 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중개사님들이 왜 사시는 거예요? 산을? 그럼 나중에 돈 벌어서 까서 뭐 거기다 집도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여기다 산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매수인이 알아서 뭐 그거 하는 것까지 매도인이 내가 뭐 거기까지 신경 써 이제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하셔갖고 뭐 집 지으세요. 뭐 저는 집 뭐 짓는 거에 크게 뭐 문제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사신 분이 정확하게 경사도를 안 알아보시고 덜컥 사신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사도 이런 부분들을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제 법률 용어고 또 깊이 들어간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 부분의 착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그래서 판사님 나 이거 사실은 사서 경사도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샀는데 경사도가 이렇게 급하고 그래서 결국은 집을 못 지어요. 근데 난 이게 집을 짓는 줄 알고 샀어요. 그런 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거고 근데 저 매도인은 나한테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돈을 등기는 당연히 넘겨드려야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게 이제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그럼 판사님 볼 때 그래 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형사적으로는 무혐의가 나오는 거죠. 사기죄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민사가 뭐 이겼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고 네. 뭐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완납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 예. 진행 중에 알았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제일 골치 아픈 게 달라지는 이제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에 뭐가 터지는 경우예요. 네. 난 이런지 몰랐는데. 그 특히 그래서, 이제 집 짓다가 뭐 네. 진행 중에 사고 나는 경우. 그럼 이제 아까 경사도 얘기를 들면 그냥 매매 계약금만 주고 네. 뭐 가보니까 이상한데 이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 안 사 그거. 그럼 계약금 포기. 귀찮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잘못도 있으니까 나 그냥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할래. 이러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중도금 5천만 원 내고 잔금만 5천만 원, 뭐 4천만 원 남았다고 치면 중도금까지 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매매 포기할 수가 계약이 없죠. 진행된 걸로 네, 돼서 취소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도금을 주고 나면은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를 못 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법리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금을 줬다 그래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런 경우에도 그런 소송을 경우에는 이제 통해서 5천만 해야 원 됩니까? 나 돌려주고 나 이제 이거 안 한다. 이제 이런 소송을 내는 거죠. 내가 이제 등기를 안 받았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잔금을 줘야지 등기를 하는 그렇죠. 건데 네. 중도금까지만 줬으니까 등기를 안 받은 상태에서 내 돈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만 갔다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이랑 중도금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돌려주세요. 이런 소송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보고 이거 뭐 경사도에 문제가 있는데 중도금까지 줬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6천만 원 돌려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럼 진행 중에 소송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완납까지 하고 소송을 하는 게 좀 당연히 유리한가요? 이제 진행 중에 하시는 게 좋겠죠. 내 돈 다 4천만 원까지 들어갔는데 또 등기도 다 받아놓고 이제 그러면 왜 이제 와서 하세요? 뭐 재판부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진행 중에 알았는데 이제 소송하세요? 또 왜 3년 다 됐는데 이제 와서 하세요?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바로 뭘 진행을 하셔야지. 나 이거 내년에 할래, 뭐 후년에 할래, 3년 다 돼서 할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할 때 이런 것을 가정해서 미리 좀 준비해야 매수인이나 매도자가 뭐.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네. 이제 의사 합치가 정확히 되면 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된다면 그러니까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많겠죠. 네. 근데 매수인도 사야 되니까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전화 통화도 할 것이고 뭐, 당연하죠. 만나서 얘기도 할 것이고 네, 현장에도 같이 가보고 같이 가볼 것이고 현장에 같이 가봤더니 산이네. 근데 뭐 경사도 뭐 5도밖에 안 되겠는데 둘이 이제 비전문가들이 괜찮은데 여기서 집 지을 수 있겠어. 이제 이랬다고 치면 네. 사실은 매도인도 비전문가, 매수인도 비전문가죠.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측량사들이 딱 가서 뭐 건축 측량을 해보고 경사도 측량을 했더니 15도 넘어서 안 됩니다. 이러면 비전문가들끼리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 의미가 없는 대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거 착오가 있었던 거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완전히 전문가예요. 매도인은 지가 이제 15도가 넘는 걸 뻔히 알아. 근데 속이는 거야. 5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처벌받아야죠. 기망행위가 된다. 네, 기망행위가 되고 처벌받아야죠. 오늘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말씀 많이 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는 꼭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거. 네. 지금까지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권성중. 제가 시간을 잘못 봤습니다. 56분이 지금 넘은 것으로 봤는데
55분, 아, 예. 57분까지 예, 아직 가거든요. 안 끝났나요? 예, 네. 그러면은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케이스가 참 재미있는 케이스고요. 사실은 네, 제가 네. 재판도 했던 케이스예요. 아. 그래서 아주 제가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네. 재판도 했던 케이스에서 또 돌려받으셨어요. 다행히 우리 음. 의뢰인께서 네. 그래갖고 잘된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거나 현장에 꼭 가셔야 된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뭐 때문에 이걸 사는지. 뭐 아파트야 뭐 당연히 뭐 나 이거 살려고 거주하려고 사지요 이러는 거고요. 네. 땅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도가 있을게요. 땅을 사서 뭐 아파트를 지을 건지, 뭐 여기다가 뭐 경기장을 지을 건지, 헬스장을 지을 건지, 뭐 창고를 지을 건지 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용도 지역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구다, 뭐 또 뭐 또 여러 지상권 가지 이제 행사를 관리 할수 지역이다, 있는지 계획 관리 없는지. 지역이다 예. 이런 게 이제 상세하게 나오니까 상세하게 보셔야 되고요. 예. 오늘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동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